누구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다들 바라죠. 근데 현실을 보면 내 마음의 정원이랄까 이게 잡초만 무성한 것 같을 때가 많지 않나요? 맞아요. 관리가 잘 안 되는 느낌. 네. 그래서 오늘은 엘리사 모건의 내 마음의 과일나무라는 글을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이야기가 어떤 한 사람이 우연히 정말 완벽한 과수원을 발견하고 또 그 주인을 만나는 뭐 그런 경험을 따라가거든요. 아, 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그 과수원 주인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점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주인이 우리 삶,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정원에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걸 좀 보여주는 이야기죠. 무엇이 자라날 수 있고 또 뭐가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삶에도 적용될 만한 그런 통찰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이 처음에는 그냥 감탄만 하더라고요. 그 과일 가게 주인이 소개해준 언덕 너머 과수원을 보고요. 네, 거긴 뭐 온갖 종류의 과일이 그것도 최상품으로 자라는 곳이니까요. 그렇죠. 정말 완벽해 보였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자기 집 마당을 딱 보게 돼요. 아, 현실로 돌아온 거군요. 네. 근데 상태가 영 말이 아닌 거죠. 배나무는 말라 비틀어져 있고, 체리나무는 병들어 있고, 사과는 막 썩어가고 있고, 담장은 무너져 있고. 듣기만 해도 좀 그렇죠. 이게 꼭 뭐랄까 우리가 돌보지 않고 그냥 방치해둔 우리 마음의 어떤 부분들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좀 확 바뀌는 지점이 오죠. 맞아요. 결정적인 순간. 주인공이 그 과수원 주인에게 자기의 그 엉망인 정원을 보여주잖아요. 네, 보여주고는 아예 관리를 맡기기로 결심하죠.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을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전권을 맡기는 거예요. 운영 전체를요. 네, 전권. 그 단어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게 진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쥐고 있던 통제권을 넘겨주는 상징적인 행동. 근데요, 그 과수원 주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좀 놀라워요. 아, 그 가지치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니 멀쩡해 보이는 배나무 가지를 정말 심하게, 아주 심하게 쳐내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공이 막 나무가 흉해졌다면서 당황하잖아요. 네,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나 싶기도 하고 사실 우리 삶에서도 꼭 필요한 건 알지만 좀 아프고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그런 가지치기 같은 게 있지 않나요? 바로 그 점인데요. 과수원 주인이 설명을 해요. 당장은 이게 흉해 보여도 불필요하고 병든 가지를 잘라내야 나무가 튼튼해지고 진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거군요. 네, 나무가 가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걸 건강한 곳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뭘 없애는 게 아니라 뭐랄까 성장을 위한 자원 재분배,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 자원대분데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처벌이 아니라 준비다. 네, 그런 관점이죠.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게 그 쓰레기 더미요. 주인공은 그냥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마당 구석에 쌓아둔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온갖 잡동사니 같은 거. 근데 과수원 주인이 그걸 보더니 병든 체리나무를 살릴 아주 귀한 퇴비로 사용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참 놀랍죠. 그냥 실패해서 교훈을 얻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엔 실패나 후회, 상처 같은 그런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미래의 풍성함을 위한 필수적인 재료, 그러니까 퇴비 자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버려야 할 것 같은 것들이 오히려 거름이 된다? 네,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자양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관점. 정말 놀랍죠. 그러게요. 반면에 주인공이 진짜 애지중지 키운 나무가 하나 있었잖아요. 화분에 심은 레몬나무요. 아, 네. 유일하게 신경 써서 가꾼 거. 네, 나름 정성을 다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열매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안타깝네요. 근데 과수원 주인이 딱 지적하죠. 그 나무는 온전히 주인공의 작품일 뿐이라고.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이 전체 과수원의 생태계 안에서 조화롭게 키운 게 아니라고요.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닌데도 결과가 안 좋았던 거네요. 그렇죠. 이 레몬나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선한 의도나 노력,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 전체 과수원,
우리 삶의 큰 그림과 동떨어져서 우리가 통제하려고 애쓰는 그런 부분적인 노력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건강한 결실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내 방식대로만 하려는 게 문제일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가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주된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과수원 주인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협력하고 또 그 과정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그 고통스러웠던 가지치기나 쓸모없어 보였던 퇴비의 재발견, 또 이 실패할 레몬나무까지 이 모든 예시들이 결국 한 가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걸까요? 우리 삶이라는 이 정원을 제대로 가꾸려면 전문가인 과수원지기와의 파트너십,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을 하나의 과수원으로 보고 그 과수원을 가장 잘하는 전문가, 과수원지기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네. 이야기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5장 이야기로 잠깐 나오잖아요. 뭐 사랑, 기쁨, 평화 같은 성령의 열매들. 아, 네.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 애써서 만들어내야 하는 어떤 목표 같은 게 아니라 바로 이 과수원지기와의 깊은 신뢰, 그리고 협력,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아, 결과물이군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라는 그 과수원에 이 과수원지기를 초대하고 매일 그분과 함께 걷는다는 것. 이게 여러분 각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또 어떤 모습일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